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 정수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토익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과연 900점 혹은 950점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걱정도 하시고 고민도 하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익은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노력만 하신다면 원하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탄탄한 기초가 기반으로 잡혀져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커스 어학원에서는 여러분들께 스타트 리딩 강의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0강 동안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주 1일차에서 배울 내용은 주어랑 동사인데요. 주어랑 동사를 본격적으로 우리 배워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법 수업을 듣든 반드시 필요한 문법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장의 필수 성분입니다. 자, 이 문장의 필수 성분은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성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문장의 주인, 주체라고 하고 그게 가장 먼저 문장의 필수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만으로는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 뒤에다가 이 주어의 동작이나 혹은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을 넣게 돼요. 나는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바로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로 보통 을이라고 해석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라고 할 때 그 영어를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필수 성분으로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필수 성분은요. 우리가 쉽게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준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보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바로 보어에 속하는 단어가 돼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 필수 성분은 총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마다 이 4개를 항상 반드시 꼭 써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와 동사는 1형식이든 2형식이든 3형식이든 4형식이든 5형식이든 필요하지만 목적어와 보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동사 뒤에 쓰게 되는 목적어나 보어는 바로 다음 시간에 1주 2일차에서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고 앞부분 주어와 동사 있죠. 가장 중요한 애들부터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주어와 동사는 문장에서 꼭 필요할까요? 그쵸?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까 형식을 봤을 때도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랑 동사를 사용을 해야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주어 자리에 직원들은 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 일한다 라는 동사가 그 뒤에 나왔죠. 완벽해요. 직원들은 일한다 말이 되니까 우리가 문장이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를 보면 지금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얘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뒤에 나와 있는 competent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유능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유능한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마침표를 찍고 문장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단어를 보고 내가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단어를 보고 내가
주어 자리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 주어랑 동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어를 보고 아, 얘가 주어구나, 동사구나 짐작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문장에서 주어 자리는 가장 중요하니까 문장의 주체이기 때문에 맨 앞에 써주게 돼요. 99%. 제가 지금 99%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개 보통 이렇게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존재하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수식어가 먼저 맨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 이때는 문장의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주어는 아니기 때문에 100% 언제나 꼭 주어가 문장의 맨 앞은 아니지만 이런 문장 구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를 맨 앞에 쓰기 때문에 주로 맨 앞에 있는 자리가 주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다가 우리가 어떤 형태를 넣어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5가지 형태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명사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단어가 막 나오니까 벌써 공부하기 싫어지실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명사거든요. 여러분 명사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있죠? 정수진. 이런 것도 우리가 명사라고 하고 칠판, 지우개, 책상, 교실 이런 것도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마다 가지고 있는 이름, 사람 이름, 회사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게 전부 이제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맨 앞이 주어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 자리에다가 명사인 proposal 이런 단어를 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proposal은 무슨 뜻일까요? 그쵸? 제안 혹은 제안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안서는 제안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뒤에 동사 sounds 들린대요. excellent 보어 자리에 들어간 단어로 훌륭하게 들린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이 맨 앞에는 지금 더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더는 명사랑 그냥 짝꿍이네요. 얘네들은 그냥 붙어 다녀요. 그래서 명사 앞에 보통 이렇게 더라는 단어를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제안, 제안서라는 명사를 쓴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는 내가 주어 자리에다가 propose라는 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나 프로포즈 받았어, 나 프로포즈 했어 이렇게 명사처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얘도 명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사실은 영어로는 동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넣으면 그 제안하다 들린다 훌륭하게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자리에는 이런 거 넣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주어 자리에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게 대명사예요. 그럼 명사인데 이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진을 대신해주는 말은 she, her 이런 게 되겠고 사물을 대신해주는 말은 우리가 it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명사처럼 쓰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넣어줘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주어 자리에 they라는 애가 들어갔고 are 비동사 있죠. 이다. my coworkers 하면 내 동료들이다. 그래서 my coworkers 역시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자리인 거예요. 나중에 배우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대명사에는 물론 they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런 애들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I, you, he, she, we, they, it 역시 대명사로 우리가 주어 자리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